안녕하십니까, 펜타필입니다. 자, 오늘은 N수 그다음에 반수 전략 설명에 제가 아주 압축적으로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8일이고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내일이 이제 추가 모집 그 고지 기간이죠, 마지막까지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애타게 전화를 기다리신 분들, 또 이제 내일까지 이제 힘을 내 보시고, 그리고 뭐 이제 전화가 안 오거나 하시면 이제 또 새롭게 다시 또 대입을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좀 이 영상이 도움이 되도록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뭐 되게 이제 실패를 한 건데, 어쨌든 대입에 실패를 한 건데, 이게 너무 이렇게 뭐 기가 죽어 있거나 뭐 이제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제 성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수, 삼수 1, 2년, 2년이 뭐 그때는 되게 커 보이는데 나중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어차피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부모님들도 이제 전략을 다시 짜야죠. 근데 문제는 그 전략을 다시 못 짜요. 그냥 대부분의 재수생, N수생들이 그냥 냅다 합니다. 냅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N수, 반수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선 제가 저번에 짧게 이제 영상 입시막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석과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수를 하게 되는 학생들 혹은 뭐 반수를 하게 되는 학생들, 재수는 이제 완전 실패고 반수는 이제 반 실패인지 뭐 80% 실패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어쨌든 다시 한다는 거는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성찰하고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덮어두고 시작하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덮어두고 싶겠죠. 그쵸? 누구 탓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됐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탓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물론 이제 그거를 막 들춰내가지고 막 구속시키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뭐 본인 자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뭐 아빠일 수도 있고 뭐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입시 전문가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뭐 누구일 수 있는데 뭐 그 사람을 뭐 고소 고발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걸 알아야 내가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반성, 분석, 성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우선은 요즘에 이제 N수도 좀 복잡해지고 있죠. N수가 있고 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반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뭐 N수는 대입에 완전 실패한 학생들이 이제 N회차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역인데 실패했으면 이제 재수가 되는 거고 두 번 실패했으면 삼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수, 오수 이렇게 가는 거고 메디컬 노리는 학생들 중에 삼수 이상의 학생들 꽤 많다. 그리고 반수는 원래의 반수라는 개념은 1학기 다니고 여름부터 하는 게 반수예요. 원래 알고 있는 반수의 개념은.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우선은 반수는 대학은 합격을 했다 이거예요. 합격은 했어요. 등록까지 했어.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기준, 이게 뭐 욕심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등등 그 기준으로 인해서 대입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학생들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적절한 시점에 대입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여름방학 끝날 수도 있고 뭐, 네. 아니면 여름방학부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MT는 갔다 오고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학교 생활을 준비하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꺼냈을 때 하는 반수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반수 전략 대상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반수나 교과전형 반수생들이 좀 효율적인 방식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만 해놓고 사실상 N수생이랑 똑같이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뭐 학고 맞을 생각으로 그냥 한 학기 1년 버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등록만 해놓고 심적인 마음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 다 각자의 원인이 있고요. 각자의 다 중요한 시점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N수생들은 이 그 실패에 이르기까지 오는 여러 번의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각자마다 달라요. 그게 고1일 수도 있고 고2일 수도 있고 고3 여름일 수도 있고 뭐 등등 다 다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일 거라고 좀 봐요. 공통적으로 원인을 찾게 되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최저를 맞추겠다고 공부를 했거나 네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 혹은 나는 어차피 수능 수시로 갈 거고 최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몇 과목은 버리고 최저만 준비했던 애들 그러니까 뭐 같은 내용인데 얘네들이 더 문제입니다. 얘네들은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포기했어. 수능 최저 수학 빼고 맞출 생각으로 그러면 사실상 N수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죠. 공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이제 현역 학생들, 고3 학생들을 좀 관찰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그 현역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학교 그 현실상 교육과정상 제가 보니까 한 4월, 5월, 6월부터 벌써 공부를 안 하려는 시동을 막 걸어요, 애들이. 이해합니다. 뭐 날도 따뜻해지고 이제 중간고사도 끝나고 뭔가 좀 약간 이제 뭐 곧 끝날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분은 뭐 네 어쨌든 슬슬 이제 공부를 안 하려는 시동을 걸고 여름부터는 거의 공부를 손에 놓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 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미 끝났으니까 수시에 필요한 내신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야 수능 열심히 하면 엄마 나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데 그런 건 당연히 맞추는데 공부를 왜 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분명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시그널을 줬는데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12월 1월에 정신을 못 차리고 떨어졌어도 일단은 방에 박혀가지고 계속 2달 3달 내내 울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할 건 다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즐기고 종치로도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탄핵 찬성 집회도 가고 탄핵 반대 집회도 가고 뭐 설날에 세뱃돈 받으러 가고 뭐 다 합니다. 이제 20살 됐으니까 맥주도 마시러 가고 다 해요. 어제 정신을 못 차려요. 얘네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한 학생들, 공백이 있는 학생들은 N수의 효과가 사실상 없어요. N수를 해서 잘할 수 있는 애들은 충분히 공부를 현역 때도 열심히 하고 다시 했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안 했는데 N수생이 뭐 유리하다고 난 공부 안 했지만 이제 난 N수생이니까 유리해. 나 공부 안 했잖아. 그래도 N수생이니까 나 유리해. 야 너 수포자였잖아. 수포 안 했잖아. 난 그래도 N수생이니까 유리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얘네들은 노베이스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얘네들 특히 이제 수능 응시 과목 바꿀까 말까 고민을 또 몇 달 동안 합니다. 또 얘네들이 또 쓸데없는 고민을. 그리고 대입 전략의 부재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보면 대입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사공도 많고 너무 많이 알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것까지 신경 쓰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 이것도 하려다가 저것도 하려다가 아니면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했다가 등등. 어쨌든 대입 전략의 부재. 만약에 이 아이가 충분히 학업 역량이 있는데 진짜 전략이 완벽하게 잘못된 거라면 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N수는 기본적으로 정시로 가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N수는. 당연히 N수는 정시로 가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반수는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제 수능 반수를 뭐 여름부터 하는 아주 좀 뛰어난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반수가 효과적인 학생들, 그러니까 정시를 베이스로 하지 않는 반수가 효과적인 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반수, 수시 다시 쓰는 거, 교과 전형으로 반수. 이런 학생입니다. 교과 전형으로 반수하는 아이들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잖아요. 수능 최저만. 그렇죠? 물론 이제 수능 최저만이란 단어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재수 그다음에 반수라고 해서 그냥 화이팅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을 하긴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수시 원서를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대입 전략도 없고 수시 원서도 막 썼다? 그럼 뭐 거의 뭐 박살 나는 거죠. 근데 공부도 열심히 했고 대입 전략도 적절했어요. 전반적인 운영 방향이 적절했는데 원서를 잘못 썼다. 이러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도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 수시 원서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얘가 정말로 공부 열심히 했고 전체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대입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 방향이 맞았는데 떨어져서 수시 원서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아무래도. 근데 보통은 이제 수시 원서를 이제 부모님 학생들이 같이 결정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원서를 쓸 때는 뭐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을 놓고 썼겠죠. 뭐 이거는 좀 뭐 상향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다 하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0인데 쓰는 경우는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수시 원서가 6장이다 보니까 이 생각보다 이것저것 내 원하는 대로 막 쓰다 보면 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를 잘못 썼다면 수시 원서를 반드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원서는 왜 잘못됐고 이 원서는 왜 잘못됐고 진짜 이 원서를 원인을 제공한 사람 누군 다 찾아내야 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 찾아내서 원점 타격을 해야 돼. 이건 아예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이게 안 되면요.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가장 흔하게 말 안 먹겠다는 N수생들, 반수생들 제가 보면 특히 이제 N수생들. N수는 수능이 기본인데 현역 때는 뭐 논술로 가겠다. 6논술 뭐 아니면 뭐 메인 수시 전략이 논술 뭐 저는 현역 학생들이 물론 현역 학생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 갖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니까. 그런데 논술을 썼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내가 6논술 떨어졌어. 내년에도 6논술이다. 자, 이번엔 되겠지. 이게 수학의 문제죠. 그죠?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육학종 썼다가 내가 다 떨어졌어. 다른 학교 육학종을 써볼게요. 아, 수시로 붙어야지. 다 떨어졌어. 올해도 수시로 붙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갖는 학생들,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했다가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살행위예요. 거의 이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시 원서에 뭐가 문제였는지를 다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돼. 철저하게. 그래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자, 그리고 이제 슬슬 N수, 반수 이제 뭐 학원 등록하고 뭐 이제 광고도 많이 하죠. 요즘에 뭐 저한테도 광고 많이 뜨더라고요. 자, 기본적으로 N수 반수를 할 때 이제 사교육을 많이 활용하시죠.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저 한 번 더 할 테니까 1년만 더 다니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니까 이제 사교육 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이용하는 것들 제가 이제 교통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변형해서 많지만 일단은 재수 종합 학원 있죠. 흔히 재종반이라고 불리는 것들 기숙형이 있고 통학형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독학형 방식의 재수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숙형 독학 재수 학원도 있습니다. 기숙 학원인데 강의는 없이 그냥 그 자습만 하는 거야. 자습 지도만 하는 거야.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 다음에 통학형 독학 재수 학원. 사실은 관리형 독서실이죠. 이거는 그렇죠. 관리형 독서실, 통학형 재수 학원 뭐 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굳이 이런 어떤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독학하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다양한 사연으로. 뭐 스터디 카페, 뭐 일반 독서실, 아니면 뭐 집, 절, 뭐 아니면 국회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못 가겠죠, 이제. 요즘 갈 수 있나? 네. 뭐 어쨌든 자. 이제 요렇게 크게 이제 이런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빠졌네요. 자, 수업의 도구. 그 이제 학원 이 독학하는 학생들이 그냥 뭐 뺑으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재종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업을 하죠.
그러니까 재종반이자 재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독학형을 이용하는 학생들, 독학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만 이용하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수능 단과학원을 이용하든가 이런 방식을 씁니다. 물론 병행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이렇게 물론 통합형 재종반 다니는 애들도 주말에 단과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구란 거예요. 그리고 과외도 있죠. 과외도.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첫 번째, 이 재종반은 가장 문제가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지금. 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비쌉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수업이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 그리고 생각보다 수업이 비효율인 거는 아마 한 여름부터 그걸 느끼게 될 거예요. 빠르면. 하지만 자기 관리가 도저히 안 된다. 내가 아이를 자기 관리 해줄 수 없다. 뭐 등등등 이런 상황이면 뭐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그다음에 독학형. 독학형은 덜 비쌉니다. 싼 게 아니에요. 덜 비쌉니다. 이런 독학 재수학원들이 수업을 안 하니까 엄청 싸겠지 아닙니다.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독학형 독학 방식의 재수 방식은 생각보다 네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애들은 나름대로 뭐 지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네 생각대로 안 될 거라고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학형 독학 중심으로 해야 되는 애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나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한테 좀 더 맞는 방식입니다. 네. 하위권이 어떻게 독학이 됩니까? 요거는 좀 설명하려면 좀 긴데 하위권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도 문제예요. 그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제가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강사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 선생님 수업이 별로 뭐 이 선생님 뭐 잘못됐고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구를 활용을 병행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병행해서 난 무조건 과외로 무조건 인터넷만 무조건 단과학원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구를 쓰세요. 조합을 해서. 근데 이 도구를 선택할 때 어떤 특정 강사나 학원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적절한 시기, 이 적절한 시기에 내 상황에 맞는 거, 내 상황과 적절한 방법을 조합을 하시는 거지. 뭐 내가 저기 막 멀리 사는데 뭐 대치동 유명한 학원 간다고 막 길바닥에서 막 4시간씩 버리고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 인터넷 강의로만 합니다. 저 인터넷 강의만으로만 수능할게요. 그 백종원 요리 영상 보고 백종원이 될게요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난이도가. 그다음에 이제 반수 관련해서 반수도 막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특히 반수하는 애들이 실패하는 케이스가 일단은 합격이 됐잖아요. 그렇죠? 합격이 됐으니까 1, 2월에 뭐 또 정신없이 놀죠. 합격 안 된 애들, 된 애들 섞어서 같이 놀아요. 같이. 특히 같이 놉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동네 그 맥주집이 있는데 제가 간 건 아니고 지나갔는데 딱 봐도 이제 딱 대학생 되는 이제 20살 되는 애들이 남학생들 한 6명인가 7명이 막 길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정신을 놀다가 2월부터 이제 학교에 부르죠. 뭐 OT니 뭐 새내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부릅니다. 신나죠? 3, 4월 아주 신나죠. MT도 가죠. 날도 좋아지죠. 뭐 연애도 하죠. 연애 못하면 나는 왜 연애 못하는가 하면서 또 노력을 하죠. 어쨌든 신납니다. 그러다가 딱 이제 반수를 한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이코패스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갑자기 미친 막 놀다가 맨날 막 술 마시고 놀다 갑자기 내일 오늘 공부한다. 전화하지 마라.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반수의 방법, 만약에 본인의 그 욕심이나 본인의 목표치가 좀 크다면 당연히 그 등록만 하고 신분만 대학생이고 그냥 사실 N수생이랑 동일하게 2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이미 이 시점에서. 아, 내가 뭐 수준이 붙었지만 난 무조건 반수해서 어떻게든 더 해볼 거니까
이 시점에서 이미 하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효율적인 방식, 왜냐하면 요것도 극단적이고 요것도 좀 걱정은 되시잖아요. 그렇죠? 뭐 대학교 안 가도 되냐, 뭐 등등, 뭐 네 등등. 자 우선은 오전, 이른 오후 보통 대학교 수업이 그렇게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를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학교 후에 수능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학교 다니듯이 다니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다니듯이. 대학교 뭐 1학년 때 수업이란 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뭐 기초 수업들이니까 수업을 듣고 수업 마치면 그게 이제 그 대학생이다 보니까 요일마다 다르죠. 각자 개인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다니니까 그래서 뭐 3시에 끝나면 3시에 끝나고 바로 집, 2시에 끝나면 2시 끝나고 집, 오늘은 뭐 12시에 끝나면 그냥 집, 아니면 오늘 5시에 끝나 6시에 끝나면 또 그거 끝나고 집 이런 식으로 끝나고 집에 가.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요. 거기서. 이렇게. 학교 다니는 느낌으로. 아니 여러분들 대부분 그 고3 학생들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도 현역 때 학교 다니면서 뭐 학교에서 뭐 수능 대비를 적절하기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고3보다는 공부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고3 해봐서 알잖아요. 시험 준비도 해야죠. 수행 평가도 해야 되죠. 수능 안 치는 과목 등 막 밀려 있죠. 막 그렇죠? 별의 별짓을 다 해야 되잖아요. 어? 보고서 쓰기 싫은데 보고서 쓰라고 있고 자꾸 보고서를 심화 보고서 쓰라고 했고 쓰기 싫다니까 엄마가 어디 컨설팅 어디 설명회 가가지고 보고서 써야 된다 보고서 쓰고 있고 책 읽으라고 하고 나는 책을 왜 읽을 필요 없는데 그럼 책 읽으라고 하고 뭐 어쨌든 복잡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근데 대학생은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훨씬 현역보다는 공부량이 많아요. 이렇게만 해도.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부터는 견적을 내서 이제 아예 그냥 집중적으로 하든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6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6월 성적이 잘 나오겠냐 이거 지금 이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방식을 반수도 막 하면 안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교과 전형 학종 반수 요즘에 많죠. 교과 전형 학종 반수. 교과 전형 반수는 이미 교과 성적은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바꿀 수 없습니다. 보통 현역 때 수능 최저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이 이제 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써도 돼요. 수능 최저에 문제가 생겼다면. 단 최저만 맞추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안 돼. 왜냐면 작년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종합전형 반수. 이 종합전형 반수는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현역 때 좀 교과 전형을 주로 활용해서 종합 전형을 충분히 못 쓴 것 같아서 아쉬운 학생들 아니면 그냥 아쉬운 학생들 그냥 내가 비교과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렇게 내가 상담을 컨설팅을 여러 번 받았는데 다 기가 막히다고 했는데 내가 6학종 불합격이라니. 자 우선은 현역 때 불합격했다고 올해도 불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유를 못 찾으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겠죠. 그리고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가. 그래서 이 종합전형 반수니까 어쨌든 6학종 다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는 붙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 경우에는 내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주로 쓰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보통 이 수능 공부는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아쉬워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종합을 충분히 못 써봤거나 아니면 내가 쓰고 싶었던 다른 대학들이 있었는데 못 썼거나 등등 아쉬워서 쓰는 거니까 원 없이 쓰는 게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뭐 쓰세요. 논술 반수. 자 논술로 합격을 했어요. 난 진짜 논술에 자신이 있어. 그럼 해도 됩니다. 단 수능 최저 대응은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건 반수까지는 아닌데 논술 광탈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논술 광탈한 학생들. 이건 여기 쓰면 안 되는데. 자 논술 광탈한 학생들은 올해도 6논술을 쓴다. 논술 광탈했는데 얘네들은 내년에도 또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는 좀 따로 썼어야 되는데 못 썼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결과가 정시까지 다 정리가 되고 뭐 추가 모집이 남아 있긴 한데 어쨌든 막 지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유명한 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다음 장면은 본인이 직접 그리는 거예요. 추진력이 되는지 아니면 추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지 그건 본인이 그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도 부모님들이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했는데 실패가 됐다면 부모님들도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것도 맞지만 네. 내가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했다면 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종종 제가 설명회를 이렇게 오픈형으로 한번 올해는 몇 개 이제 올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